자, 일단 두 분 오늘 탑3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말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소식 역시 안전할 수 없겠죠. 딥시크 관련된 소식 갖고 왔습니다. 연휴 동안 딥시크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저비용 AI 기업인 딥시크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엔비디아의 칩 하나당 수천만 원 호가는 엔비디아 칩 없이도 AI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을 입증하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불리던 AI 경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의 최대 피해자는 엔비디아였으며 현지 시간 27일 날 주가는 17% 가까이 폭락하면서 시총이 하루 사이에 약 846조 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비용 AI 개발이 오히려 AI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AI 컴퓨팅을 저렴하게 만들면 시장이 확대되고 AI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배포될 것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월 IPO 시장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2월에 무려 13곳의 기업 공개 일반 청약이 기다리고 있어서인데요. 특히 2월 셋째 주에는 5곳의 기업이 일반 청약을 앞둬 공모주 슈퍼 위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모주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공모주 규모가 비슷한 규모 기업들의 청약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기업들의 실제 실적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빼미 공시 소식입니다. 올해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인 올빼미 공시가 쏟아졌습니다. 최대주주 변경부터 공시 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범인 지정 예고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안들이 다수 나온 만큼 해당 공시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24일 장 마감 후 코스피는 124건 그리고 코스닥은 116건의 공시를 냈는데 자세히 살펴본다면 투자자 관심이 소홀해지는 연휴 전 마지막 매매일 악재를 공시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올빼미 공시는 이렇다 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 투자자들이 악재성 공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시장 출발 상황 두 분 또 해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시장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발 지금 뭐 악재를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금리 동결도 있었고요. 가장 큰 거는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장중에 17%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풍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딥시크 아마 오늘부터 이제 뭐 한 달 가량 뭐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딥시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일단은 뭐 지금 뭐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실현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딥시크의 등장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어요. 원래 딥시크가 없었던 뭐 매개체는 아니었고 있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기능도 오픈 AI를 많이 따라갔고 뭐 전체적인 검색량이나 속도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픈 AI가 쓰고 있는 그런 뭐 AI 가속기라든지 AI 데이터 센터의 2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반도체로 딥시크를 좀 돌릴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되게 언론에서 말이 많죠. 이 딥시크가 오픈 AI의 소스를 그대로 빼와가지고 쓰는 거다. 이 기술을 어떻게 좀 침해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팩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닉스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하이닉스가 지금 10%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타주들도 많이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발,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떨어짐에 대해서 지금은 좀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증시를 보시더라도요. 하루에 딥시크 영향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느낌도 좀 돌아왔고요. 엔비디아도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애플한테 다시 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엔비디아도 다시 딥시크 영향을 좀 줄어들이고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10% 뭐 11%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은 하이닉스를 팔
팔고 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때 좀 추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딥시크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앞으로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인 영향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나오냐, AI 시장을 조금 더 개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제가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하이닉스 향해 반도체 부분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전기 전력 테마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딥시크를 돌릴 수 있다면 전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주들이 한창 위쪽으로 쭉 올라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장주는 역시나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너무 고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악재를 소화하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아줄 때 한 번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딥시크의 오늘 악재 영향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는 봤지만 뭐 그렇게 세게 뭐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시장을 지금은 좀 도망가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또 종목별로 어떤 특징주들 보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네, 뭐 시장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태를 보더라도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는 지금 100억도 안 되는 돈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을 의미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악영향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매도가 진짜로 강하고요. 현재 선물에서도 좀 매도가 강하긴 강한데 거래소와 코스닥,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이 당연히 뭐 조금 정도의 거래 대금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거래소가 5천억인데 코스닥은 1,000억도 안 된다라는 거는 거래소에 몰려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금 하락폭을 좀 메꿔주지 못하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시초가 대비보다는 좀 올라와주고 있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줄 수 있고 전체적인 코스피도 지금 0.96%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0.6%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지금 미국발 그 딥시크 영향, 그러니까 중국의 딥시크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구나. 오늘은 그래도 요 정도 빠지는 거에서 마무리되면 좋겠구나라고 약간은 좀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좀 시장을 끌어가시는 게 좋고요. 떨어진다고 해서 오늘 좀 이제부터 또 하락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반도체 쪽에 떨어지니까 어디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전체적으로 값비싼 반도체들이 필요가 없이 AI가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AI 쪽에 누가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숏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HBM이라든지 AI라든지 이쪽에 집중을 좀 해보셨다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전체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특히나 이 AI 산업 쪽 그다음 챗 GPT 산업 쪽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자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AI 쪽에 대해서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딥시크에서 그냥 엔비디아 HB800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시장에 관심을 못 받다가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정도만 시장을 좀 이해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님들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럼 저비용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흘러갈까요? 요거를 예측하고 싶으실 텐데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딥시크가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실제로 진짜로 저전력 반도체로만 AI를 돌려서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네이버 카카오 쪽이 좀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SK 하이닉스가 한두 곳도 없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어깨 맞춤, 키 맞추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매도세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하는 매도세 집중이니까 너무나 겁내지 마셔라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딥시크에 의한 충격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7일 날 개장을 했더라면 정말로 뼈아픈 시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긴 연휴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충격에 대한 변동성만 앞으로 예의주시하셔서 시장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